옛날, 아주 먼 옛날에 소백산의 깊은 자락이 병풍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졸졸 흐르는 맑은 신인물이 앞마당에 정취를 더해주던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청년 민수가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산에서 정성스레 베어온 나무를 장터에 내다 꾸려갔지만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했어도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어온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던 무더운 여름날, 민수의 아버지는 갑자기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 병은 그저 평범한 병이 아니라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기이한 갈증병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목이 타는구나,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사발째 물을 들이켜셨지만 신기하게도 돌아서면 다시 입술이 하얗게 마르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호소하시니 민수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갈증을 달래드리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깊은 계곡의 맑은 물을 길어다 드리고 온갖 좋다는 약초를 다려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기운을 잃어갔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의 물을 다 퍼다 드려도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밤마다 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차마 잠들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많아져만 갔답니다. 민수의 집은 비록 낡고 허름한 초가삼간이었지만 마당 구석구석마다 민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늘 정갈하고 소박한 멋이 풍겼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그 마당마저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민수의 마음처럼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내려앉게 되었어요. 장독대 위에 올려둔 정화수 한 사발도 이제는 아버지의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였고 민수는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매일 아침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건강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의원이 방문하여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것은 연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니 사람의 정성이 닿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섞인 물이 아니고서는 가만히 없겠구나 라고 말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떠나 민수를 더욱 낙담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의원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제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신비한 물을 구해올 테니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라고 다짐하듯 말했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마을 전체를 뜨겁게 달구어 놓았는데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부지지를 해드리면서도 자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조차 닦을 여유 없이 오직 아버지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드리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겨우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며 애야, 내가 너무 큰 짐을 지우는구나.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답니다. 민수가 살던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예로부터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영험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민수의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오래된 고서를 뒤져보기도 했지만 갈증병을 고치는 물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무성한 소문과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라 민수는 매일같이 절망의 문턱에서 간절함 하나로 버티고 서 있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잠드신 늦은 밤이면 뒷산의 작은 바위 위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늘이시여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디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라고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했지만 정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올 뿐 민수의 간절한 외침은 공허한 산속의 메아리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라 더욱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마을 한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던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그 나무 아래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예전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아주 오래된 전설 하나를 기억해내기 시작하며 신라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주 깊은 산속, 구름도 쉬어가는 높은 절벽 끝에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바위가 있어 그 바위가 흘리는 눈물을 받아 마시면 어떤 갈증도 깨끗이 사라진다는 신비롭고도 몽환적인 이야기였는데 당시에는 그저 꾸며낸 말이라 생각했었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비록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당장이라도 산을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기에 민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며칠간 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사정하며 자신이 없는 동안 아버지가 목말라 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고 또 당부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낡은 집신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아버지가 평소에 아끼시던 작은 호리병 하나와 간단한 식량을 보찜에 챙겨 넣은 뒤 안개, 자욱한 산길을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는데 그의 눈빛에는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내겠다는 굳은 결의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아침 이슬을 머금은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높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으며 산새들의 지저김을 응원 삼아 험준한 바위 언덕을 하나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지고 길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성한 덩굴과 나무들로 가득 차서 민수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낫으로 덩불을 헤치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집념을 보여주었어요. 발등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지는 고통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머릿속에는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라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되었답니다. 민수가 한참을 헤매며 산의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여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고 시야는 흐릿해져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졌지만 그는 큰 바위 아래 잠시 몸을 피하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는 쏟아지는 빗물을 보며 이 비가 아버지의 목마름을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원이 말했던 하늘의 기운이 담긴 신비한 물은
이런 빗물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 믿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답니다. 비가 그친 뒤 산은 더욱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민수는 젖은 옷을 말릴 겨를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났는데 문득 저 멀리서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거대한 바벽이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저곳에 자신이 찾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바벽은 너무나 높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산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민수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민수가 마침내 거대한 바벽 아래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신선이 살고 있는 듯한 고요함과 경건함이 느껴졌고 바위 표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매끄럽게 닦여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물이 흐르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 민수는 잠시 실망감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전설 속의 이야기가 그저 허상이었나 싶어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온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바벽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결심하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를 돌며 작은 틈새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는 바벽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틈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똑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를 따라 몸을 바짝 붙여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거대한 바위의 심장부 근처에서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마치 바위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흘리는 눈물처럼 한 방울씩 귀하게 맺혀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민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는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는데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나서 다음 방울이 맺히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려 작은 호리병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며칠 밤낮을 꼬박 지새워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 물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민수는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리기로 굳은 결심을 굳혔답니다. 민수는 바위 틈새 아래에 호리병을 조심스럽게 받쳐놓고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물방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산속의 밤은 마을보다 훨씬 일찍 찾아와 주변은 금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민수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자리를 지켰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호리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추위를 견뎠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바위에게 닿아 물방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맺히기를 간청했답니다. 민수가 산에서 물을 모으고 있는 사이 마을에서는 민수의 아버지를 돌보던 아주머니가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갈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민수야, 우리 민수는 어디 갔느냐? 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으시니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험한 산을 혼자 가서 어찌 살아 돌아오겠느냐 라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고 효자가 하늘을 감동시키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리라며 민수를 믿고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한편 민수의 집안 소식을 듣고 찾아온 먼 친척벌 되는 박 씨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는 민수가 없는 틈을 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겨진 집과 땅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품고 마을 사람들에게 민수가 도망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사람들에게 민수가 아버지의 병수발이 힘들어 야반 도주를 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속삭이며 민수의 효심을 깎아내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그저 문밖만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답니다. 민수는 산속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며 겨우 호리병 바닥을 채울 정도의 물을 모았지만 갈수록 몸은 지쳐가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에게 드릴 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바위 옆에 돋아난 이른 모를 풀뿌리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고 밤이 되면 바위에서 나오는 차가운 한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잠들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는 혹여나 잠결에 호리병을 쓰러뜨려 소중한 물을 쏟아버릴까봐 걱정되는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바벽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민수는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을 보며 마치 살아있는 보석을 보는 듯한 경외감을 느꼈고 이채 절반 정도 채워진 호리병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희망을 얻어 다시 기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입술이 부르트고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있었으며 바위 또한 민수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했는지 처음보다 조금 더 자주 물방울을 떨어뜨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 민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민수는 산 정상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드린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깊이 반성하며 물방울을 모으는 이 시간 자체를 하나의 수행처럼 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물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아버지의 생명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바위 앞에 정성을 다했고 산의 전기와 바위의 눈물이 합쳐져 호리병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 민수의 영혼마저 맑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호리병의 입구까지 맑은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오르자 민수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호리병을 가슴에 꼭 껴안았고 이제는 한치라도 빨리 마을로 내려가 아버지의 타는 목마름을 씻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챙겨 산 아래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험난했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가슴 속에 품은 호리병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민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그는 거침없이 숲을 헤치며 고향집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민수가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마을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는데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먼 친척 박 씨는 민수가 자리를 비운 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아버지가 누워 계신 초가집 주위를 맴돌며 사악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민수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민수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집안의 대들보와 석가래가 튼튼한 민수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까지 찾아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수의 효심을 믿었으나 박 씨가 워낙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고 며칠째 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세상 천지에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며 혀를 차기도 하고 민수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민수의 집 안마당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씨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집문서를 가로채려 시도했으나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완강히 가로막아 당장의 화는 면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어요. 한편 칠흑 같은 산길을 내려오던 민수는 발을 헛디뎌 구를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오직 가슴속의 호리병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보호했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아픔 속에서도 이물만 있으면 아버지가 사신다. 는 생각 하나로 다시 일어나 흙을 털어내며 마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그의 옷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호리병 속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만큼은 민수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생명의 소리로 들려 힘든 줄도 모르고 어둠을 헤쳐나갔어요. 마을 입구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에 앉았는데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백발의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민수의 앞을 막아서며 민수아야 지금 들어가는 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전하셨답니다. 할머니는 박 씨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과 집안의 위태로운 상황을 조목조목 일러주며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박 씨의 음모를 밝히고 정당하게 아버지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민수에게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분노로 가슴이 떨렸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니 네가 가진 그 귀한 물을 지키려면 우선 몸을 낮춰야 한다. 는 할머니의 두 번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성급하게 집으로 달려가려던 마음을 억누르고 할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마을 뒤편의 작은 오두막에 잠시 몸을 숨겨 동태를 살피기로 결심했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네가 가져온 물이 평범한 것이라 비웃겠지만 그 물에는 내 정성이 담겨 있으니 결코 뺏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셨고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수는 오두막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박 씨가 자신의 집마당에서 큰 소리를 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박 씨는 민수의 아버지를 향해 자식놈도 버리고 떠난 마당에 이 집이 무슨 소용이냐 며 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민수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질 만큼 강한 분노가 서렸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의 충고를 떠올리며 지금은 때가 아님을 인지하고 호리병을 품 안에 더욱 깊숙이 갈무리한 채 날이 밝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정오를 기다려 박 씨의 거짓을 천하에 알리고 아버지를 구할 계획을 세웠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고 들판의 풀벌레 소리조차 박 씨의 고함에 묻혀버린 듯 조용해졌는데 민수는 오두막의 차가운 멍석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호리병에 담긴 바위의 눈물이 뿜어내는 은은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되새기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장터에 가던 일과 맛이 넣어주시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민수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은 호리병 속의 물과 공명하듯 맑게 빛나며 민수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민수의 아버지가 병세가 위독하여 집을 팔기로 했다는 허위 서류를 내보이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자 박 씨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씩 수긍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기세등등하게 민수는 이미 산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며 큰 소리쳤고 힘없는 아버지는 방 안에서 신음하며 내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라고 힘겹게 대답하셨지만 박 씨의 목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했답니다. 이때 마을 이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없는데 이리 서두를 일이 아니오 라며 박 씨를 만류하려 했으나 박 씨는 미리 매수한 몇몇 사람들을 시켜 병든 노인을 방치하는 것보다 집을 처분해 치료비를 만드는 것이 도리라며 궤변을 늘어 노아 이장의 입을 막아버렸고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 씨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민수는 숲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호리병을 든 손에 힘을 주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준비를 마치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민수가 마을 어귀에 모습을 드러내자 가장 먼저 발견한 아이들이 민수 형님이 돌아왔다 라고 크게 소리쳤고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과 박 씨는 일제히 고개를 돌려 산에서 내려오는 민수를 바라보았는데 민수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묵묵히 자신의 집마당으로 걸어 들어갔고 박 씨의 앞을 지나쳐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박 씨가 다시 가로막으며 어디서 거지 같은 꼴로 나타나 사기를 치려 하느냐며 민수의 앞길을 방해했어요. 민수는 나스바시 차갑게 쏘아보며 내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니 비키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정성이 담긴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치는 민수가 들고 있는 호리병을 가리키며 겨우 산에서 물 한 병 떠오느라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뒀단 말이냐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고 마을 사람들도 민수가 가져온 것이 단순한 물병이라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민수는 흔들림 없이 호리병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박 씨는 민수를 몰아세우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놈은 효자가 아니라 미친놈입니다. 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저런 맹물을 먹이겠다고 며칠을 비운 것이 제정신입니까? 라고 선동했고 민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위에 정성이 담긴 약수이니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박 씨의 농간에 노란한 사람들은 민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상황이 민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수의 손에서 호리병을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민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호리병을 지켜내며 마당 한가운데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나타난 백발 할머니가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모두 멈추시오 라고 사자후를 토해내셨고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박 씨와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여 할머니를 바라보았는데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네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시간이 왔다. 고 말씀하시며 민수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답니다. 분위기는 급반전되었고 이장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여 민수가 가져온 물로 아버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중재안을 내놓았으며 박 씨는 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을 어른들의 결정에 감히 반대하지 못한 채 민수를 노려보며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민수는 마침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여기 바위에 눈물을 가져왔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호리병의 마개를 열었는데 그 순간 방 안에는 상큼하고 맑은 숲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며 찌든 병마의 기운을 씻어내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술을 달싹이셨고 민수는 손을 떨며 호리병의 물을 한 방울씩 아버지의 입속으로 흘려넣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과연 저 물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첫 번째 물방울이 아버지의 혀끝에 닿는 순간 아버지는 온몸을 가볍게 떨며 반응을 보이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울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던 갈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듯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시니 이를 지켜보던 민수는 감격에 겨워 아버지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라고 물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아버지의 하얗게 말랐던 입술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니 문 밖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며 놀라움과 경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하여 저건 분명 독약이나 마술일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어르신이 깨어나고 계신데 어디를 들어가려 하느냐 며 호되게 꾸짖었고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마지막까지 민수를 방해할 궁리를 짜내고 있었답니다. 민수는 박 씨의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살피는 데 전념했으며 호리병 속의 남은 물을 정성스럽게 수건에 적셔 아버지의 이마와 손등을 닦아드리니 아버지의 체온이 점차 따뜻하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졌고 마침내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오니야, 민수야, 네가 정말 큰 고생을 했구나. 이제 내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구나. 라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민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민수의 효심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산속에서 겪었을 고초와 박 씨의 모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깊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민수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민수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저 물이 정말 영험한 물이라면 나도 한 입 마셔봐야겠다. 며 호리병을 낙채려 무리하게 달려들었으나 민수는 민첩하게 몸을 피해 호리병을 지켜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복의 박 씨,
자네의 욕심이 도를 넘었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라고 준엄하게 꾸짖으며 박 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 쫓겨나던 박 씨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수치를 갚아주마.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탐욕은 마을 전체에 드러난 뒤였고 누구 하나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이 박 씨는 꼬리를 내리고 어둠이 내리는 마을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떠난 뒤 민수의 집에 남아 마당을 정리해주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도우며 훈훈한 정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민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든 것이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해 사람들의 칭찬을 더욱 자아냈으며 이제 집안에는 예전에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다시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미음을 끓여드리고 방안을 정돈하며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십시일반으로 곡식과 반찬을 가져다주며 민수의 집 곳간을 채워주니 가난했던 효자의 집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잠드신 후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백발 할머니를 찾았으나 할머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민수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밤하늘의 달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산속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바벽과 물방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민수는 자신이 가져온 물 한 병이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가족의 사랑과 마을의 믿음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민수의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대지에 내린 어둠은 오히려 포근한 이불처럼 마을을 감싸 안았는데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키며 효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되었어요. 박 씨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민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아버지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실 때까지 각별히 정성을 쏟기로 마음먹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제 민수를 단순한 청년이 아닌 마을의 귀감으로 여기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민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긋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으며 작은 물 한 방울과 밥 한 톨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만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수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줄어들고 서로 돕는 풍습이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노래도 이제는 민수를 축복하는 응원가처럼 들렸고 민수는 그 소리에 화답하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진정한 효심이 부른 축복의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기적을 예고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첫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산속에서 보낸 그 처절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아버지가 맛있구나. 참으로 맛있는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박한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민수의 집 마당에 핀 이른 모를 들꽃들도 이제는 고개를 반기는 듯했고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내리쬐어 효자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으니 이제 마을에서 민수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감동의 씨앗을 심어주게 되었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바위의 눈물을 마시고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정작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불안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은 마을 구석에서 박 씨가 꾸미고 있는 사악한 음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밤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발성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스러운 눈빛은 민수의 잠자리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했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가 마당을 쓸기 위해 일찍 일어났을 때 그는 장독대 근처의 흙이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했고 그곳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할 경계석이 미세하게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며 박 씨가 자신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야밤을 틈타 비열한 짓을 저질렀음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민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박 씨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흙을 다시 덮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답니다. 박 씨는 민수가 가져온 신비한 물의 효험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마을 장터에 나가 그 물은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요물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순진한 일부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그럴싸한 거짓말을 속아 민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기운을 차린 것이 오히려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민수의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기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미음을 끌어올리면서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버지가 민수야, 남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란다. 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시자 다 이렇게 되었고 그는 박 씨가 숨겨둔 또 다른 흉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밤마다 몰래 박 씨의 집 근처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박 씨가 마을의 부패한 관원과 몰래 접촉하여 민수의 집 땅 문서를 가짜로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박 씨는 관원에게 뇌물을 건네며 어차피 그 노인네는 곧 죽을 몸이니 서류를 조작해서 내 명의로 넘겨주게 라고 비열하게 웃으며 속삭였고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민수는 온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예전에 아버지가 소중하게 보관하시던 낡은 괴짝 속에서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진자 집문서와 마을의 경계를 적어둔 오래된 기록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슴 깊숙이 품었으며 이제는 박 씨가 내놓을 가짜 서류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마을 어른들과 이장님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철저한 준비를 하며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또한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상세히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는데 할머니는 욕심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법이니 너는 그저 정직한 증거만을 내세우면 된다. 라고 조언하시며 마을의 큰 잔치가 열리는 날 모든 사람 앞에서 박 씨의 가짜 서류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일러주셨고 민수는 할머니의 명확한 가르침에 큰 얻으며 박 씨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도록 덫을 놓는 심정으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건강 회복에 더욱 매진했답니다. 한편 박 씨는 민수의 아버지가 눈에 띄게 건강해지자
초조해진 나머지 마을 우물에 몰래 나쁜 약을 타서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뒤 그 책임을 민수가 가져온 물탓으로 돌리려는 무서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민수가 밤잠을 줄여가며 마을 구석구석을 감시하던 중 우물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박 씨의 수화를 목격하고 그 현장을 덮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붙잡힌 수화를 달래고 설득하여 박 씨가 시킨 모든 악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마을 이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 큰 공판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장님은 민수의 단호한 태도와 그동안 박 씨가 보여준 수상쩍은 행보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여 민수의 청을 수락하니 이제 마을에는 박 씨의 몰락과 진실의 승리를 예고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괴로움이 끝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집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낼게요. 라고 나지막이 다짐하였고 그의 곁에는 산에서 가져온 호리병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용기를 응원하며 흘리는 마지막 기쁨의 눈물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박 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모른 채 가짜 땅 문서를 흔들며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니 민수와 그 아버지는 당장 마을을 떠나야 한다. 라고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높였지만 민수는 차분한 걸음으로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품속에서 오래된 괴짝에서 꺼낸 진짜 문서를 펼쳐 보이며 박 씨의 서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하자 광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저건 위조된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곧바로 어제 붙잡은 수화를 증인으로 내세워 박 씨가 우물에 독을 타려 했던 음모와 관원을 매수하려 했던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고 수화가 겁에 질려 박 씨가 시킨 일을 자백하자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박 씨를 향해 야유를 보내며 진실의 편에 서서 민수를 지지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박 씨가 매수했던 후패한 관원도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아 세웠고 이장님은 두 서류를 꼼꼼히 대조한 뒤 민수가 내놓은 문서가 진짜임이 명백하고 박 씨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죄다 라고 준엄하게 선포하니 박 씨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으며 민수는 박 씨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다시는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답니다. 마을 어른들은 회의 끝에 박 씨를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였으며 박 씨는 자신이 부리던 하수인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마을 어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뒷모습은 탐욕으로 눈이 멀었던 자의 비참한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었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민수에게 다가와 오해했던 것을 사과하며 그의 깊은 효심과 용기를 칭찬했고 민수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과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박 씨의 농간으로 어색했던 이웃들 사이의 관계도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서로를
신뢰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이는 바위의 눈물이 가져다준 또 다른 기적이자 축복이었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드렸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장하다 내 아들아. 네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민수의 등을 두드려 주셨는데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 따뜻하고 포근하여 민수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환희를 느꼈으며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를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박 씨가 더럽히려 했던 우물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맑은 물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물물에서는 산속 바위 틈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내구서른 날 상큼한 숲의 향기가 나는 듯하여 사람들은 효자가 가져온 복이 온 마을에 퍼졌다 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열심히 마을 일에 앞장서며 아버지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실 때까지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답니다. 민수의 집 마당에는 박 씨가 옮겨놓았던 경계석이 제자리를 찾았고 파헤쳐졌던 흙 위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는데 민수는 그 새싹을 보며 시련 뒤에 찾아오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이제는 더 이상 다니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집과 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현실에 깊은 감사를 드렸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치고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는데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 병상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햇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인자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었으며 민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밤하늘에 떠오르는 초승달을 향해 앞으로도 아버지를 잘 모시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리 없는 맹세를 하며 길고 길었던 시련의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아버지가 완쾌되신 후에도 산속 바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정해진 날에 그곳을 찾아가 감사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효의 가치와 정직함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니 민수는 어느덧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청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의 효행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민수는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직접 이부자리를 펴드리며 아버지가 편안히 잠드실 수 있게 발을 주물러 드렸는데 아버지는 민수야,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라고 연신 말씀하시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드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방 안의 등잔불을 나지막하게 줄인 뒤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기분 좋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와 평화에 감사하며 꿈결 같은 휴식 속으로 빠져들어 갔답니다. 꿈속에서 민수는 다시 그 거대한 바위 앞에 서 있었는데 바위는 이제 눈물이 아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였고 바위 주변에는 온갖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민수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으니 이는 민수가 보여준 지극한 정성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얻어낸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이제 민수에게는 오직 밝고 희망찬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민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마당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로 아버지의 세숫물을 준비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셨고 어제까지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한 집안 분위기에 만족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민수의 집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고 민수는 밝은 목소리로 답하며 마을의 일원이 된 기쁨을 누렸으며 박씨가 사라진 마을은 이제 시기와 질투 대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민수의 효심에서 시작된 큰 변화였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을 산책을 하며 이웃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람들은 아버지 건강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민수에게 자네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세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효도의 길은 끝이 없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답니다. 민수는 문득 산속 바위가 자신에게 준 교훈을 떠올리며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물이 아니라 사람의 간절함과 인내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도 바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이제 민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소문나 길 가던 나그네도 잠시 쉬어가는 넉넉한 인심의 상징이 되었으니 참으로 복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박씨가 꾸몄던 음모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계해야 할 교훈으로 남았고 민수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육 자료가 되어 마을의 정신적 자산이 되었으며 민수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청년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채워나갔답니다. 민수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효심만큼은 변함이 없었고 아버지가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수를 보며 바위의 눈물이 민수의 심장에도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며 그의 한결같은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고 민수는 그럴 때마다 산속의 그 바위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으니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평화는 민수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답니다. 민수는 가끔 혼자 산에 올라 바위가 주는 무언의 위로를 받곤 했는데 그때마다 바위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민수를 반겨주었고 민수는 그곳에서 얻은 에너지를 마을로 가져와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슬픔이 있는 곳에는 위로를 전하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효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자 축복이었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어른으로 추앙받으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셨고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모시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었으며 박씨의 후손들은 조상의 잘못을 뉘우치며 민수에게 사죄하러 오기도 했는데 민수는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과거의 원한을 씻어내고 진정한 화해를 실천하니 마을은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이야기는 바위의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장 큰 힘은 칼이나 돈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다 라고 가르쳤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민소 뒤를 이어 마을의 빛나는 인재들로 성장해 나갔으니 효의 대물림은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마을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민수의 얼굴에는 늘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민수의 집 위에서 유난히 밝게 빛났고 마을의 공기는 항상 맑고 청량하여 민수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을 선사했으며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산속 바위의 눈물을 얻으러 갈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민수의 선한 행동과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맑은 물방울이 되어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민수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바로 그 힘들었던 산행과 박씨와의 싸움 끝에 얻어낸 소중한 열매임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가꾸어 나갔답니다. 민수는 가끔 아버지가 잠드신 방창가에 앉아 산 너머를 바라보며 그 거대한 바위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고 바위 또한 달빛 아래서 묵묵히 민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민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며 깊은 밤에 즐겼고 이제 마을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한 밤이 계속되었으며 민수의 효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향기롭게 피어났답니다. 민수는 이제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도 슬기롭게 중재하며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박씨 같은 악인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마을 법도를 세워 정의가 살아 숨쉬는 마을을 만들었으니 이 모든 공로가 민수 한 사람의 효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민수는 그런 공치사보다는 그저 아버지가 오늘 하루도 편안히 지내신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소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했답니다. 민수의 삶은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흘러갔고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이었으며 민수는 이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충실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제 민수의 이야기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 임금님께까지 들리게 되었고 임금님은 민수의 효심에 감동하여 정문, 운쿤케 세워주도록 명하시니 민수의 집 앞에는 효자의 가문을 기리는 붉은 문이 우뚝 서게 되었으며 이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되어 사람들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민수의 효행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부모님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사품조차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마지막까지 진정한 나눔과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자 같은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고 산속의 그 바위에서도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물방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니 이는 바위가 자신의 친구였던 민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리는 마지막 이별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으며 민수의 영혼은 분명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덕을 기렸답니다. 마을의 악동이자 탐욕의 상징이었던 박씨가 비참하게 쫓겨난 뒤 민수의 집 마당에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과 불길한 기운이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고 대신 따스한 햇살과 이웃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빈자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며 박 씨의 발자취를 지우고 아버지가 거처하시는 방 앞에 놓은 깨끗한 물로 닦아내며 집안의 명예와 평화를 되찾았음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툇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게 되었고 민수가 정성껏 끓여 올린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민수야,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 민수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올랐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곡식 한 대박이나 산나물 한 바구니씩을 들고 민수의 집을 찾아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네 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민수는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며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마을 이장은 이 기쁜 일을 축하하고 민수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민수의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임시 천막을 치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 활기찬 모습은 마치 마을 전체가 새 생명을 얻은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답니다. 아낙네들은 가마솥에 뽀얀 쌀밥을 짓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며 고소한 부침개 냄새를 마을 가득 퍼뜨렸고 아이들은 마당 한쪽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니 민수의 집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로 변모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답니다. 민수는 잔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여쭈었고 아버지는 허허, 사람들의 온기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구나 라고 답하시며 민수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는데 그 따뜻한 교감 속에는 그동안 두 부자가 겪었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인내의 시간이 함축되어 있어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민수가 산속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과 바위의 눈물에 얽힌 이야기를 다시금 들으며 감탄했고 민수의 정직함이 어떻게 박 씨의 음모를 이겨냈는지를 무용담처럼 나누며 정의의 가치를 되새겼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이장은 술잔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을에 이런 효자가 있다는 것은 조상님이 주신 큰 복이요 라고 선포하며 민수를 마을의 자랑으로 공표했고 박 씨가 탐냈던 민수의 집 대들보 아래에는 이제 탐욕 대신 이웃들의 축복과 사랑이 깃든 붉은 복주머니가 걸리게 되어 집안의 가운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민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가 한 일은 그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해 사람들의 칭찬을 더욱 자아냈고 그 겸손한 태도는 잔치 분위기를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모두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민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산속에서 보냈던 그 고독하고 험난했던 사흘 밤낮을 떠올렸는데 차가운 바위 옆에서 물방울 소리를 세며 간절히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때 느꼈던 절박함과 두려움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은 민수는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히 집 한 채나 땅 덩어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소중한 인연과 마을의 신뢰였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몰래 옮겨놓았던 경계석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겨놓으며 민수의 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되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사는 법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으니 민수의 효심이 마을의 질서까지 바로잡는 큰 역할을 하게 된 셈이라며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답니다. 이장님은 마을 규약을 새롭게 정비하여 다시는 박 씨와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법도를 세웠고, 민수를 마을의 중재자로 임명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니 민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수락의 뜻을 전했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표정으로 민수의 집을 나서며 민수야,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꾸나 라는 인사를 건넸으며 민수는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며 이웃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정적이 아니라 온기와 만족감이 가득 찬 충만한 정적이었으며,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방으로 모시고 들어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며 부자간의 깊은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애야, 네가 가져온 그 물방울이 내 목마름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이 내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훔치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아버지께서 버텨주셨기에 제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답니다. 방 안의 낡은 등잔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 따뜻하게 투영하며 흔들거렸고, 밖에서는 귀뚜라미들이 평화로운 밤의 노래를 시작하니 그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그동안의 모든 시련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하는 축복의 전주곡과도 같았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잠드신 후 마당에 나와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산속 바위가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기적을 다시금 반추했는데, 바위가 흘린 눈물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대지의 위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민수는 앞으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담임 앞에서 조용히 맹세했답니다. 마을의 공기는 낮에 열기를 휘키며 시원하게 불어와 민수의 뺨을 어루만졌고,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는 민수가 올랐던 눈물 바위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여 민수는 마치 오랜 친구를 바라보는 듯한 친근함과 경외심을 느끼며 깊은 밤의 평온함을 만끽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박 씨가 남기고 간 흉물스러운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그가 몰래 심어두었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파헤쳐졌던 우물가를 정갈한 돌로 새로 쌓으니 마을 전체가 몰라보게 밝아졌으며, 사람들은 민수 덕분에 마을에 서린 나쁜 기운이 싹 가셨다 라며 즐거워했답니다. 민수는 우물가에 앉아 얼굴을 씻으며 자신이 가져온 물방울이 이 큰 우물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갈증까지도 씻어주고 있다는 상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졌고,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마을 청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마을 전체가 서로 돕는 풍조가 더욱 견고해졌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이제 마당 한쪽에 작은 꽃밭을 일구며 소일거리를 찾으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는데, 그 꽃밭에는 민수가 산에서 가져온 이름 모를 야생어 씨앗들이 뿌려져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너희들도 민수의 정성을 먹고 자라나 보구나 라며 기특해 하셨으니
그 소박한 일상은 민수가 그토록 원했던 가장 완벽한 행복의 조각들이었답니다. 집안의 가구들도 민수의 손길을 거쳐 윤인하게 닦였고 낡은 창호지도 새로 발라 방 안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으며 예전에 가난하고 우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생명력 넘치는 기운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워 민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선물처럼 느껴졌답니다. 어느덧 마을에서는 민수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바위에 눈물 모아 아버님 살렸네, 효자 민수, 우리 민수 마을에 보배라네 라는 가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니 민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산딸기를 건네며 잉자한 형님의 면모를 보여주었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의 인심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었고 길을 지나 나그네들도 민수의 집 앞을 지날 때면 효자의 기운을 받으려 잠시 멈춰서서 머리를 숙이곤 했으니 민수의 효행은 이미 마을의 경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장님은 민수에게 마을의 창고 열쇠를 맡기며 공동의 재산을 관리해달라는 신뢰를 보였고 민수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여 단 한 사람의 불평도 나오지 않게 하니 마을의 경제적 형편도 점차 나아져 모두가 보릿고개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인내심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으며 이는 단순히 박씨를 몰아낸 승리를 넘어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문득 박씨가 떠나면서 남긴 그 저주의 말들을 떠올렸으나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진실과 정성이 있는 곳에는 어떤 악한 기운도 침범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며 민수는 오히려 박씨가 어디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넉넉한 마음까지 갖게 되었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이해를 선택한 민수의 깊은 속내는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예전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당당한 풍채를 갖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수를 보며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는 계기로 삼았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수는 직접 지은 갓 지은 쌀밥과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을 차려 아버지와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가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민수는 배가 부른 듯한 포만감을 느꼈고 부자는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답니다. 밥상 위로 오가는 정겨운 대화와 가끔씩 터지는 넘어 이웃집까지 전달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축복과도 같은 평화로운 일상의 찬가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숭늉을 올리고 아버지의 잠자리를 정성껏 봐드린 뒤 자신은 마당의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은하수를 감상했는데 저 수많은 별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바위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별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별빛은 민수의 눈동자에 내려앉아 영롱하게 빛났고 시원한 밤바람은 오늘 하루의 수고를 씻어주 부드럽게 불어왔으며 민수는 이 모든 순간이 바위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마음껏 평화를 누렸고 이제 더 이상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 없이 맑은 정신으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민수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혹시라도 자신이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반성하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러한 민수의 성찰하는 자세가 바로 기적을 부르는 근원이었음을 그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집안 곳곳을 살피며 문단속을 하고 등잔불 손길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경건하여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도 같았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민수의 선한 의지는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아버지와 자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답니다. 깊은 밤 민수의 꿈에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바위가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맑고 시원한 생명수를 콸콸 쏟아내어 마을의 마른 논과 밭을 적셔주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축제의 현장이 펼쳐졌고 민수는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직감했고 앞으로 우리 마을에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고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마당으로 나섰답니다. 이처럼 민수의 집과 마을은 바위의 눈물이 가져온 기적과 민수의 지극한 효심이 합쳐져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했고 박씨라는 악의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 사랑과 신뢰라는 더 큰 꽃이 피어났으니 이는 단순한 전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진실한 사랑의 승리였답니다. 민수는 오늘도 마당을 쓸며 어제보다 더 밝은 미소로 이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의 집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돌아와 둥지를 틀며 복을 전해주고 있으니 효자가 지켜낸 집안의 평화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산물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민수의 집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민수는 자신의 일처럼 귀를 기울여 들어주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니 그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로 추앙받게 되었고 민수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노년의 자부심을 마음껏 누리셨답니다. 집마당의 우물에서는 이제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고 그 물맛은 설탕처럼 달콤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러 모여드니 민수의 집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웃음 끊이지 않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으며 이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명백한 증거였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마을의 모든 생명은 평온한 안식에 들어갔으며 민수의 집에서도 고요한 숨소리만이 들려오는데 달빛은 효자의 집을 환하게 비추며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었고 산속의 바위도 이제 안심한 듯 눈물을 거두고 고요한 명상에 잠겼으니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민수의 효심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후세의 길이 전해질 준비를 마쳤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민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C. Sean Sham Shi Tashi From Sick to Pave 지알 할치의회 카스텀 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고 민수의 집 마당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벼 이삭들이 가득 쌓여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풍경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예전에 아버지가 아르시던 그 기이하고 깊은 병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안에는 오직 건강하고 활기찬 생명의 기운만이 넘쳐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민수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효자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서 덕망을 쌓으시며 정정하게 마을 어귀를 산책하시고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여전히 변함없는 효심으로 아버지를 보필하니 그들의 다정한 뒷모습은 마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민수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이 산속에서 보냈던 그 처절한 시간들이 오늘날의 이런 소중한 평화를 가져다 준 밑거름이 되었음을 깊이 감사하며 한결같이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마을의 모든 대소사에 앞장서서 지혜를 나누는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했답니다. 민수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관리하던 마당의 우물은 이제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맑고 시원한 물을 뿜어냈으며 그 물맛이 어찌나 달콤하고 깨끗한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물통을 메고 찾아와 효자의 기운이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기를 원했고 민수는 누구에게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물을 개방하여 마을 사람들의 갈증뿐만 공간으로 가꾸어 나갔으며 우물가 조변에는 민수가 산에서 가져온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내음이 온 동네에 진동하니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 매일같이 이어졌답니다. 어느덧 민수의 얼굴에는 예전에 고생스럽던 기색은 사라지고 인자하고 넉넉한 품격이 자리 잡았으며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 즉 진심 어린 정성이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를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민수의 무릎에 앉아 바위의 눈물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밝게 자라났으며 민수는 아이들이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마을의 평화가 후세에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민수의 집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해마다 돌아와 둥지를 틀며 복을 물어다 주었고 집안의 낡은 가구들은 민수의 손길을 거쳐 반짝반짝 지녔으며 아버지가 거처하시는 방은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 병마가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밤 직접 군부를 떼고 이부자리를 정돈해 드리며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수를 보며 진정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며 마을 전체에 효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갔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간계, 산과들은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고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평상에 앉아가 수확한 햇곡식으로 만든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버지는 민수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것이 제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답하며 부자지간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고 그 따뜻한 대화 소리는 가을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주변을 밝히는 은은하고 평온한 위로가 되어 마을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 씨의 탐욕스럽던 행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민수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며 마을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넘쳐나니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민수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이 가져온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실을 믿고 정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공을 이웃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으며 민수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지도자로서 큰 신망을 얻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사방에 어둠이 깔리고 마을의 집집마다 등잔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면 민수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하고 가축들의 잠자리를 살피며 평화로운 밤을 준비했는데 시원한 밤바람은 산의 맑은 전기를 머금고 내려와 흉이 이리 도고 민수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고 민수는 멀리 보이는 뒷산의 눈물 바위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으며 바위 또한 달빛 아래에서 묵묵히 민수의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한 신비로운 일체감을 느끼며 민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만끽하며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민수가 차려온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성스레 무친 산나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구수한 된장찌개로 채워졌는데 아버지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맛있게 드시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드리며 식사 예절을 다했으니 두 사람의 식사 시간은 풍성하고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으며 밖에서는 낙엽 구르는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되어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었고 민수는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실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수저를 들며 식탁의 온기를 함께 나누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숭늉을 올리고 방 안의 등잔불을 낮게 조절하여 아버지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아버지는 오늘도 참으로 보람찬 하루였구나. 네 덕분에 내 노년이 이리도 평화로우니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안식에 드실 준비를 하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잠자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핀 뒤 방을 나와 홀로 앉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이처럼 맑고 깨끗한 물방울처럼 이어지기를 소망했으며 별빛은 민수의 맑은 영혼에 투영되어 그의 눈동자를 더욱 깊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듯한 경이로운 밤의 풍경을 선사했답니다. 민수는 마당 한쪽에 놓인 맷돌에 앉아 오늘 하루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며 혹시라도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은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라도 싹트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켰는데 이러한 엄격한 자기관리가 있었기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한결같은 신뢰를 줄 수 있었고 그의 인격은 산속의 바위처럼 속에서 솟아나는 물방울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워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얻었으니 민수는 어느새 마을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녕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어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메울 때 민수는 집안 곳곳에 서린 평화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이부자리를 폈고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온 이 집의 석가래와
기둥 하나하나에 깃든 조상들의 숨결과 자신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으며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의 가슴은 이미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추위나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와 같았답니다. 민수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산속의 그 거대한 바위 앞에 서 있었는데 이번의 바위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환한 금빛 광채를 내뿜으며 민수에게 너의 정성이 이 땅을 적셨으니 앞으로 너의 자손 대대로 이 평화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민수는 그 환희에 찬 빛 속에서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는 대동의 현장을 목격하며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으며 꿈결에도 들려오는 맑은 물방울 소리는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번영의 약속으로 들려 민수는 꿈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고 달콤한 휴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안식을 취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 전 민수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마당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깨웠고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위한 첫 새순물을 준비하며 새로운 하루의 소명을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며 그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곧 진리이며 행복임을 확신하며 어둠 속에서 보살폈고 마을 어귀를 비추는 새벽별을 보며 오늘 하루도 모두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고결한 의식을 치렀으니 이는 효자 민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새벽의 정취이자 삶을 향한 지극한 예우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민수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고 마을의 전설로 남아 후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정성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으며 마을 입구에 세워진 효자비는 비바람에도 깎이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오가는 이들에게 민수의 숭고한 정신을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효도의 의미를 되새겼으니 민수는 죽어서도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살아 숨쉬게 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대대로 덕망 있는 집안으로 칭송받으며 번성하여 마을의 중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축복을 누렸답니다. 이제 마을은 민수가 처음 겪었던 그 극심한 갈증과 혼란의 시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을 가진 풍요로운 곳으로 거듭났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바위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기쁨을 나누는 정이 넘치는 문화를 정착시켰고 민수가 보여주었던 그 끈기 있는 인내와 사랑은 마을의 법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기준이 되어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되었으니 한 사람의 효심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있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100세를 누리시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민수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 내 아들아. 너 덕분에 내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단다. 라고 말씀하셨고 민수는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린 자식의 도리를 다했음에 위안을 얻으며 아버지를 집 뒷산 햇살 잘 드는 곳에 모셨으며 매일 그 묘소를 대화하는 일상 속에서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효의 끈을 이어갔고 그의 그런 모습에 감동한 하늘은 민수의 집안에 끊임없는 축복을 내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마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도우셨답니다.
민수의 집 마당에는 지금도 그 옛날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밤이면 은은한 달빛 아래 효자의 기운이 서린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며 민수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메마른 갈증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맙고도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으며 이제 우리는 민수의 평온한 잠자리를 본받아 우리도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대지 위에 어둠이 포근하게 내려앉아 만물이 잠든 이 깊은 밤에 민수의 효심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외로움과 두려움을 씻어내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민수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밝은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은 멀리 산 너머로 보내버리고 바위가 주는 위로의 눈물처럼 맑고 깨끗한 꿈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니 부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수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정성은 반드시 통합니다. 라고 속삭여주는 듯하며 그의 따뜻한 미소는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햇살이 되어 우리 곁을 지켜줄 것이니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고요한 호흡에 몸을 맡기며 자연의 순리대로 깊은 안식의 바다로 유영의 별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고 산새들의 지적거리 멈춘 정적 속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쉼표가 되어 내일 아침 더 밝은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